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올겨울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죠.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기후위기로 지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올겨울 한파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그리고 지난 여름 국내에서 54일이라는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도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전북 환경운동연합 오창환 공동대표를 모시고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일상엔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창환 대표님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전북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예. 또 전북대에서는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님이시기도 예, 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여러 기후 변화나 또 예. 코로나19 이후로 그 굉장히 많이 바쁘신 나날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듣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대담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그 사실 이 온난화라는 것은 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벌써 뭐 한 30년이 훌쩍 지나간 예. 그런 시기까지 이제 내내 듣고 왔었던 이야기인데 그 전까지는 이 피부에 잘 안 와닿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정말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특히 올겨울 이 매서운 한파도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남다른 시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 의견만이 아니라 예. 전체적인 의견이 이 한파가 기후 온난화다. 근데 올해만 이런 한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어느 때는 아시아에 어느 네. 쪽에는 북미에 오지 않습니까? 이건 왜냐하면 북극에 이제 빙하가 녹고 따뜻해지면 바닷물들이 따뜻해지죠. 하하. 그러면 수증기들이 올라오게 되고 네. 따뜻해지게 되면 북극에 이렇게 모여있던 차가운 공기가 다 이렇게 뭉쳐 있다가 흩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위도가 낮은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예.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가둬놓는 제뜨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가운 공기를 북극에 막아놓는데 이렇게 북극이 따뜻해지게 되면 이 제뜨기류가 이렇게 일정하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지게 운동을 해서 되는구나. 이렇게 밑으로 축 떨어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 그 떨어지는 지역으로 한파가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온난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더워지는 거라고만 생각하시지만 맞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난화는 지구가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워지고 추워지고, 그러니까 더워진 데는 아주 더워지고, 더워지고. 추운 데는 아주 추워지고, 예. 또 비가 오는 데는 엄청 많이 오게 되고, 비가 안 오는 곳은 아주 안 오게 되는 이런 기능 상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뭐 예측 불가능하고 그 그렇죠. 날씨도 기온도 정말 양극화적으로 정말 이 극단적으로 바뀐다는 그렇죠. 어떤 위험성이 그렇죠. 너무나 무섭기도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작년 여름에 예. 정말 오랫동안 비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죠. 내렸어요. 예. 이러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정말 너무 이상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고 예. 또 강원도 산불에 의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예. 이것도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시베리아의 온도가 38도로 올라갑니다. 폭염이 시베리아에 그렇죠. 38도요? 그리고 산불이 일어나게 되니까 예. 북극 지역이 굉장히 따뜻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원리로 찬 기운이 내려오게 되죠. 허허. 내려오게 되니까 이 북태평양 저기압이 위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나라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게 되는데 또 온난화로 바다는 뜨거워지니까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돼서 어휴. 그 정체된 장마전선 쪽으로 이 수증기들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집중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네. 뭐 이것도 확실하게 기후온난화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말씀에 더욱더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지난 1년간 네. 정말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이 네. 코로나19. 네.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코로나19는 네. 인간의 욕심의 결과다. 음. 이게 코로나19도 이제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개발, 네. 그다음에 동물, 그러니까 가축에 대한 학대, 이런 것이 사실 결과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이게 도시화예요. 네. 많이 갖고 싶잖아요. 산업화예요. 그다음에 오래 살고 싶잖아요. 인구 폭증. 이러한 욕심이 사실 우리가 자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도 파괴되고 예. 동식물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써 어떤 병,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편안히 살기 위해서 주변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예. 자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후온난화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우리 욕심으로 주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저희가 확실히 느끼는 그게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한테 돌아가니까 이제부터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지구를 살리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네. 지구를 살리자. 네. 지구 우리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지구가 죽겠습니까? 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 오염을 시킨다고 해도 네.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100년이 내면 다 복구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인데 이 46억 년을 거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존층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아세요? 만들어지는데 한 40억 년 걸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굉장히 흔한 꽃과 과일 네. 이게 어느 정도 걸렸냐면 네. 45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괴해버리면 다시 복구가 쉬운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해준 환경을 파괴했을 때는 너희들은 살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경고가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원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지금은 너무 코로나19가 힘들다 보니까 근본 원인을 우리가 보질 못하고 코로나19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아까 기후변화를 얘기를 드렸는데 기후변화의 가장 이제 위험한 타이밍을 언제로 보냐면 예. 앞으로 2037년, 17년 후 북극빙하가 다 없어집니다. 아, 그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후 변화. 예. 그때는 이제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전 지구의 바람이나 해류가 다 느려지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바다에서 너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많아져서 해안 지방에는 홍수나 뭐 태풍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일정한 비양은 일정하니까 내륙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또 안에는 또 가뭄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곡창지대를 파괴하면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죽겠는데 예. 만약에 아열대 기후가 되면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가 다 달라지겠죠. 뭐 새로운 병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 몸은 거기 적응할 수가 없는데 예. 도대체 얼마나 돈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많은 질병, 기후재해, 그다음에 식량 부족 이거 정말 고통스럽죠. 그래서 클린턴이 한번 우리나라에 왔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후손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런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라고 물어보면 아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코로나19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야 되지만 그 근본 원인이 뭔가 우리의 미래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 코로나19만 한번 뭐 끝나봐라. 네. 여행도 가고 그렇죠. 뭐도 하고 뭐도 사고 어디도 가고 그렇죠. 이런 계획을 뭐 세울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 이후에 우리가 얻었던 교훈은 무엇인지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그렇죠. 정말 더 위험한 위험이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교훈을 주고 있는 거네요. 네, 상황이. 네. 네. 요즘에 뭐 그래도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네. 많이 이렇게 좀 바뀌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 코로나19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이 환경단체들의 어떤 그 환경과 뭐 움직임, 네. 활동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네. 환경운동연합은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예, 계시죠. 예, 예. 예. 지금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그보다 더 오래됐나요? 그러니까 그 중앙의 환경운동연합은 30년 됐고요. 30년. 우리는 1993년에 예.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1994년도에 중앙환경운동연합에 결합을 했으니까 네. 저희도 한 27년 오, 정도 네, 됩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랫동안 예, 또 예, 활동을 해오고 예, 계신데요. 예. 그 시기마다 막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억에 남는 활동 사건이 예.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20년을 해온 새마금 활동이 일단 아하. 이게 20년 넘어를 예. 지금 했기 때문에 그때도 핫하고 지금도 핫한. 그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석제 이제 전북대 병원을 군산에 이제 또 만들려고 했었는데 분소를 근데 이것이 이제 동미나리가 있는 백석제 저수지에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군산에서도 멀어요. 손님도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도 보존하고 이 병원도 더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군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함께 합의를 해가지고 옮김으로써 서로 상호 어떤 그 이익을 보고 끝나는 뭐 그런 활동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반대 운동만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운동들도 이런 운동들이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가장 크게 중점을 뒀던 사안은 바로 이 새만금 해수유통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해수유통을 한다는 것은 네. 결국은 환경만 살려내는 게 아니라 전북도 살려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새만금 담수호는 농사되는 물을 대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농사가 30%로 줄어들었고 새만금호가 없어도 사실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요즘엔 또 그렇게 물을 많이 쓰지 않는 농사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담수가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해수 유통을 하되 지역의 어떤 개발은 할 수 있게 어떤 그 수위는 조절을 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사실은 이 정화라는 것이 새만금 그 넓은 지역을 하려면 과거에도 뭐 몇십 조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보다 더 많습니다. 네네. 근데 해수 유통이 되면 자연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염물이라고 하는 질소와 인, 네. 이게 영양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새만금 망경 동진강에서 흘러가서 새만금 하구원에서 이 영양분을 먹고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자라서 이것이 우리한테 또 먹을 수 있는 식량도 되지만 전라북도에 경제에 도움을 줬죠. 근데 지금은 그 산란장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물고기가 없으니까 다 쓰레기가 돼서 우리는 쓰레기를 쳐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산란을 못하니까 전라북도의 어업은 지금 뭐 20% 과거에 1990년대부터 20% 줄어들어서 앞으로도 매년 6, 7천억 정도의 1차 산업 피해만 앞으로 계속 봅니다. 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환경도 살리고 이런 수산업과 관광도 살려서 전라북도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수유통이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대만이 아니라 무엇이 전라북도에 가장 좋은 것이냐. 가지도 우리 가장 함께 생각을 해서 환경을 살려서 전라북도 잘 살면 참 좋다. 이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의 소중함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외식이나 바깥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에 따르는 이 부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뭐 그렇죠.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박스 이런 쓰레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만 봐도 우리가 지금 쓰레기가 2012년에 비해서 2배가 늘었어요. 예. 근데 쓰레기장은 지금 없어지거든요.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재활용 용품도 50% 이상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씻어서 버리질 않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요새 미세 플라스틱의 아유.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태평양에도 우리나라 7배 되는 플라스틱 섬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썩질 않으니까 부서져서 아주 작은 미세한 플라스틱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죠. 네. 어류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제 우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코로나19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의 역습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플라스틱을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깨끗하게 씻어서라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버리게 되면 재활용이 잘 된답니다. 요즘 그거 가지고 옷도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잘 시킬 것이냐. 그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잘 닦아서 버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버리스타 잘 버려야 된다. 잘 버리면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한 문제만 생각하고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 분위기가 있으면 이 코로나19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켜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면을 좀 우리가 보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달 초죠. 한 1월 9일 정도에 미국의 50대 여교수가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100일 동안 이 원피스 한 벌만 입고 생활한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토록 이렇게 개개인이 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생활 패턴의 변화도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그분처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같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같이 혼자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다든가 아니 우리 환경운동연합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을 같이 해본다든가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안 하는 건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내가 10%를 할 수 있으면 10%부터 5%부터 시작했으면 5%. 내가 뭔가를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좋았던 어떠한 그 결과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을 또 딴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어떤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내 가고 그런 것이 확산된다면 좀 아까 그분이 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 그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도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도 그 이제 불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중고 시장에 이렇게 막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좀 살아보자라고 해서 옷도 좀 내놓고 버리려고 하니까 좀 아까워서 내놓으니까 누군가에는 굉장히 좀 필요한 또 물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재미를 좀 느끼기도 하고 집은 또 비워두니까 더욱더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이러한 재미를 느껴가는 부분들이 즐겁더라고요. 하여튼 요즘에 그걸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한다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집에 가시면 쾌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니까 참 재밌어요. 돈 들여서 물건을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 호주머니에 돈도 남고요. 그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그 환경 보호를 위해 또 회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전주 지역에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청소년들과 함께 그 온도를 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기후 천사 활동이라든지 네네. 나무 심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프라킹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시민들과 또 학생들과 젊은이들과 또 많은 그 활동을 하면서 교육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활동에서부터 이 사회 우리 전북이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경 문제까지 근데 또 많은 민원에 대해서 또 도움을 드려야 하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호응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자녀분들이 계시죠? 네, 이제 예. 다 커서. 아, 그렇군요. 그분들하고 그러면 그 자녀분들하고 같이 청소년기나 유년 시절 때 네. 우리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가정에서 이런 것들은 지키자. 네. 또는 이런 것도 한번 실천해 볼까? 네.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적게 만들자 집에서.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비닐 같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일회용품은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하자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함께 그러니까 토의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런 환경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참여해서 그렇군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예. 거기서 경험을 하면서 또 이게 느낄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환경융합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많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 활동을 해야지만 사실 활동하지 않고 말로만 들어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활동은 직접 해보셔야지만 얼마나 보람 있고 이게 또 때로는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사회와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직접 경험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그런 걸 느끼고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북 환경운동연합을 나도 한번 좀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또 방송을 통해서 아마 또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북 환경운동연합 인터넷에서 치시면은요. 예. 저희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 포함해서 이런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거기 알려주고 있으니까 네.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거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예. 전화를 거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받아서도 안내를 해드리니까 네. 그 웹사이트를 보시고 직접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전화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참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올해 네. 전북 환경운동연합이 중점으로 두는 사업이나 네. 또 사안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만금 해수유통을 확정 짓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지금 한빛 발전소가 부실한 공사 때문에 근데 그것은 영광에 있지만 피해가 나면 전라북도 전체가 피해 대상이 그럼요.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후의 변화를 대비해서 에너지의 전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시민 햇빛 발전소와 같은 네. 이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요한 걸로 잡고 있고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환경운동에 대해 문제점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가 예. 그 방법을 저희가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네. 이 시민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예. 교수님이 아닌 이 대표님이 아닌 이 시민 활동가로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에게 시민 운동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안 바뀌고 우리가 안 바뀌면 예. 세상은 안 바뀐다. 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바꾸는 운동이 시민 운동이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바꿔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바꿔주기를 원하고 기다리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나는 환경 보존을 하면서 지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분과 나는 하여튼 개발을 많이 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아마 대부분 개발을 많이 하시겠다는 분한테 우린 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은 바로 우리 뜻을 이어서 개발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바뀌어서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시민운동 속에서 우리 희망을 볼 수 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이 현실에는 있지만 그러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운동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 환경 운동은 땡땡땡이다. 네, 이렇게 네. 한 문장으로 네. 정의를 내리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두 개로만 한번 하면 안 될까요? 두 개도 됩니다. 예, 두 문장으로. 네. 환경운동은 네. 당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한 운동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표님, 간혹 어떤 분들은 네. 이미 지구의 환경은 네. 너무 많이 망가져서 네. 이미 늦었어. 네. 라고 회의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나 하나 지킨다고 이게 네. 되겠니? 네. 예. 다른 분들 보면은 내가 잘 지키다가도 네. 다른 사람들이 안 지키는 모습 네. 보면은 너무너무 허무한 느낌이 든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미 늦었습니까, 우리는? 안 늦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래서 선택할 것인가 안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에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나부터 먼저가 돼야지 남이 하면 따라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부터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모든 분들한테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희망은 내가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17년 후에 빙하 안 녹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녹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져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기후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저부터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예.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또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